안녕하세요. 사이펜사들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다들 힘내시고요. 저는 오늘 쉬는 날입니다. 네,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브렛 힐이라는 분이 체크마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지금 소송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리플하고 SEC의 소송, 리글벨을 그 법적 소송이 전쟁이 곧 끝날 거다. 근데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쵸? 네, 첫 번째는 이제 XRP의 XRP는 이제 거버넌드 이제 규제가 될 것이다. 요즘 이런 분위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규제가 된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2년이 지나온 결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리플사를 못 죽인다고 봅니다. 2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뭐 그렇다는 게 뭐 크리티컬한 게 하나도 뭐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제 규제로 이어진다면은 결국은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다른 코인 프로젝트에 비해서 규제에 있어서 완전히 안전망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XRP가 다시 재상장이 되는데 규제가 된 거래소에서 올라간다. 이거 역시 두 번째 안전 걸음망이라고 봅니다. 다른 코인에 비해서 안전하게 인정받은 코인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캐나다에서 한번 나왔죠. 그 암호화폐 자산에 따라서 얼마 이상 투자를 못한다. 뭐 다른 그림이긴 하지만요. 이것도 전 좋은 모습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 이건 살짝 스페큘레이션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호응을 받고, 저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규제가 받으면은 규제 안에서 움직이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큰 은행과 메이저 기관들이 XRP를 사용할 것인데, 이 부분 예측이 아니라 얼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사장 인터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리플넷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ODR 얘기는 안 했지만 처음에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사실은 그 엑스커런트만 봐도 굉장히 이제 훌륭하니까 그걸 쓰다가 XRP를 쓰는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 증가세가 뚜렷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ODR 쓰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XRP 가격은 올라가겠죠. 저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저도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스탁 마켓이 주식시장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거래가 된다. 이거는 뭐 증권 뭐 소리 하는 건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거는 한 개인의 의견이고요. 하지만 쓸데없는 이제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동조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SEC, 리플사 양쪽에서 고민 중인데 일반인들은 모르죠. 이제 무슨 고민을 하는지. 근데 제가 이때까지 소송을 2년 정도 따라오면서 느낀 게, 이게 어쨌든 간에 결국은 결과값이 나올 거라 보고요. 저는 미국을 떠난다는 게 요즘에 들어서는 이거 아닌 것 같다. 무조건 미국에 어떤 식인지 남게 되고 미국을 대표하는 암호화폐 회사로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규제 안에 들어오거나 말거나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XRP가 증권이라는 명확성, 그린라이트다. 이제 그 명확성만 있으면은 그린라이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제 개인만의 MSG인데요. 저는 리플사 사실 IPO가 된다. 그럼 저는 무조건 들어가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때문에 물 건너갔지만 리플사가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엑스커런트만으로도 굉장히 보장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EC 입장에서, 그리고 SEC의 친구들, 현재 그 레거시 시스템, 은행 뱅킹 그 친구들이, 월스트리트 출신들이 이 황금알을 넣는 기술, 그러니까 너무 기술은 이제 확실히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벌금 내고 끝내기가 싫고, 일단은 우리도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우리한테 인센티브, 저번에 말씀드린 독점적인 거에서 어느 정도 쉐어를 주고 와라. 지금 저는 그게 지금 소송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SEC의 투자자 보호, 그거는 요즘에 초등학생도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SEC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제가 증거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이런 말 했습니다. 여기 존 코닌 상원 의원이 미국 투자자들이 PRC랑 CCP의 약탈적인 경제 정책을 부추겼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CCP는 이제 중국 공산당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세계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PLA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제 힘, 이제 군비, 이제 군대의 경쟁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보호를 제대로 못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분이 게리 겐슬러 돌문어의 세콰이어는 중국을 대표하는 뭐 아주 거대한 글로벌 캐피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닐셴에 대해서 자본조달 시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한 거는 우리 공화국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대로 못했다는 투자자 보호를 못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본을 너무 많이 내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존 지튼 변호사,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개인이 한 말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돌문어를 제대로 조사했다면은 돌문어를 끝낼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커넥션이 있는 게, 이분이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을 절대로 확실하지 안 합니다. 그래서 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FTX의 최고 투자자 커넥션이 있죠. 그 다음에 뽀꼬리는 2억 개 이상의 세콰이어 펀드를 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게리 겐슬러랑 밀접한 액세스가 있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이 증권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는 현재 와서는 이제 얼마만큼 뺏기냐 안 뺏기냐 그 문제고, 리플사의 경우는 조금 양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솔직히 뭐 저희가 미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자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저희가 수익만 얻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파일런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 꼬집고 있는 거죠. 미국 증권위원회가 집행조치 때문에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동안에 여기 지금 수잔 프리드먼 리플사의 국제정책 고문인데, 이거 보세요. 많은 암호화폐 중에서 국제정책 고문이 있는 암호화폐가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럽이 훨씬 앞서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되게 기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튜어트 알도라티 리플사의 고문 변호사도 전구 레이저 반도체 슈퍼컴퓨터까지 미국은 항상 발명 기업과 정신 혁신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블록체인 스페셜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OSTP가 이제 과학기술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디렉터 오브 오피스 오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요거를 이제 줄임말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이제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관련 걸 찾아보니까 전혀 전무합니다. 그냥 이제 그냥 이름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굉장히 안 쓰고 있다, 이제 꼬집고 있는 거고, 반응도 보면은 이제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 기업들보다 훨씬 뒤쳐져 있는 미국 입법자들, 지금까지 한 게 없죠. 뭐 정치적인 스탠스 때문에 문제도 있는데 의회가 나서긴 하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SEC가 이렇게 날뛰고 있는 거죠. 미국이 언제까지 1등일까요? 인간 세상에서 저는 영원이라는 거는 존재 안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제대로 못하면 리더십 뺏기는 거, 다른 나라에, 저는 시간 문제라 봅니다. 미국이 정신 차리나 안 차리나 보려면은 이제 리플사를 도와주는 거,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로우폼에서 나온 건데, 이거 제가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리플사, 즉 라이브러리 케이스랑 리플사 얘기를 하면서 일리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파트너니까 이제 변호사인데, SEC는 앞으로 암호화폐 리플사하고 라이브러리 케이스가 뭐 나오더라도 상관없이 계속 다른 코인 칠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중요하게 포지션을 하는 게, 코인들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여기를 지금 솔팅아웃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SEC를 제가 쭉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모든 코인들까지 전부 다 정리하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크게 보신다면은 이제 SEC가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맞고 한국의 경우도 SEC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더리움은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뭐 개인적인 의견이다. 뭐 게리 겐슬러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비트랑 이더리움 그다음에 XRP는 지금 계속 이제 조율을 중인 거죠. 말 그대로 정말 딜을 조절을 한 중이다. 하지만 다른 코인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찰스 스킨스 아시죠? 에이다 창업자가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상 범위 넘치게 XRP랑 리플사를 공격하는 거를 보니까 느낌으로는 본인들의 그 프로젝트가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에이다 과거 투자자였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불안감을 자기들로 계속 보이는 거 아닌가. 자기들은 이제 조금 아닙니다. 이게 제가 좀 괜히 마음 흔들리게 할 수 있으니까 저 에이다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볼 때는 XRP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감정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존 디튼 변호사님이 예전부터 소송 시작하기도 전에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이 되기 전부터 이 이론, 그 theory를 목청껏 외쳐왔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the SEC is being this way. Why so contentious? 그러니까 SEC가 왜 이러는 거가 아니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Is it just because they're trying to get this early land grab from a legal position, or do you think there's something else afoot here? I think that you have, you could go back on, and I have it on my crypto law channel. You have Gary Gensler. 지금 MIT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독점적인 독점적인 현재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견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게리 겐슬러가 혼자 웃으면서 좋아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쉐어를 달라 뭐 기술을 인정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고 싶으면 우리한테 좀 뭐 좀 달라. 다시 한번 이제 그게 지금 리플사와 SEC의 본질적인 싸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banking systems, and so yes, technology, and they want to take jurisdiction. So all these enforcement agent for the incumbent system. 그래서 그 의미심장한 게 어느 순간부터 SEC가 시장을 파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파괴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최근에 가장 큰 거는 역시 FTX 사건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존 현재 전통 플레이어들이 어느 순간 나타나면서 더 큰 쉐어를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법이 느슨하게 되면서 가이던스, 그 가이드가 나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실제로 최근 뉴스인데요. SEC가 블랙락, 바로 SEC 돌문어 친구들이죠. 월스트리트 친구들. 블랙락과 다른 업계 거인들이 진입하도록 돕기에 비밀 의제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방금 한 말이랑 그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피델리티, 블랙락, 골드만, 삭스, 시티그룹 같은 이미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슨 모색으로 해서 벌써 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넥소가 더 이상 벌금 내고 미국에서 사업을 못 하잖아요. 자,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리플사에 붙여보자면은 마무리를 하자면은 현재 비트, 이더리움 그리고 SEC 마음속에 있는 그린라이트 코인 리스트를 그거를 판단하고 투자를 하는 게 저의 하나의 숙제지 않을까. 한국 프로젝트를 제외를 하고요. 비싼 숙제죠. 왜냐면은 제 생각은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다음 불장에서 모든 코인들 다 같이 간다. 이제 그것보다는 어느 일정 코인들에 몰빵돼가지고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뭐 이거는 더 제가 지금 100% 이렇게 될 거다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 암호화폐들이 살아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치가 계속 늘어날 거다. 근데 사실 그게 더 맞는 거고요. 그리고 왜 XRP가 현재 공격을 당하고 지금까지 늘어지고 있냐 물어보신다면은 너무 값진 프로젝트라서. 그래서 쉐어를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리플사는 거기에 대해서 단 1도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게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일 텐데 저는 이제 미국 내 가장 이제 그 비트코인을 제외를 하고 명확성 없는 코인은 역시 XRP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처음에 물론 소송이 좋게 끝나면은 가격이 많이 오르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정말 이러면서 되게 많이 오를 수 있는. 근데 그 기간은 그때 뭐 그 센티먼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소송 좋게 끝나면은 XRP 가격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XRP보다 그 이제 총으로 따지면 거의 한 21배, 2배 정도 더 큰데 최근에 1월 달부터 거의 50%, 60% 올랐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죠? 모든 코인에 그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성을 얻게 되면은 괜찮은 충분히 저 보상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